병이 발병했고 10년 동안의 약물 치료의 경험이 있고 한 달 만에 완치가 되고 재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검증된 사람이 안내하고 있는 공황, 불안, 우울, 불면 등의 회복을 돕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원장 박이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째 약을 먹었는데 왜 낫지가 않았을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순차적으로 발병을 했고 10년 동안 현대의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 이제 광주 하나통합의원에 있는 전홍준 박사님을 만나면서 한 달 만에 완치가 됐고 15년, 16년째 재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병했고 10년 동안의 약물 치료의 경험이 있고 한 달 만에 완치가 되고 재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검증된 사람이 안내하고 있는 공황, 불안, 우울, 불면 등의 회복을 돕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원장 박이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왜 낫지 않았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그 약물 먹으면서 왜 도대체 이 약물 치료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지 완전한 완치가 되지 않느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루스 리튼 교수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고, 그분이 의과 대학 시절에 방학 때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쯤에 자가용 한 대가 정비 공장 안으로 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곧 어떤 아가씨가 차에서 내리면서 내가 지금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막 출발을 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지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 엔진을 좀 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비 공장의 팀장이 이렇게 자동차 문을 열어보더니 이거는 최소한 몇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퇴근 시간이고 마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수리가 불가능하다. 꼭 고치려면 내일 다시 오든지 아니 옆에 다른 정비 공장으로 가십사 안내를 해드렸더니 이 아가씨가 지금 이 시간이면 여기도 마치면 옆에도 다 마칠 테고, 그리고 나는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내일 여기 머물 수가 없다. 나는 가야 된다. 지금 꼭 좀 수리를 해달라. 그렇게 때를 쓰니까 지금 양쪽이 서로 이제 안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정비 공장의 팀원인 한 사람이 오케이,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는 그 차를 몰고 정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30분, 40분 있다가 다시 그 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 그 차 문을 열고 아가씨에게 봐라, 엔진에 문제가 있던 점검등이 이렇게 꺼졌다. 그리고 엔진이 깨끗하게 문제가 없으니 출발해라. 아가씨 오케이 좋다 땡기면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팀장이 너 그 엔진을 수리하려면 최소한 서너 시간이 필요한데 30분, 40분 만에 어떻게 그걸 고쳤냐? 지금 이 아가씨는 지금 달래도 안 되고 우리는 퇴근을 해야 되고 방법이 없지 않냐? 이 아가씨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가 가지고 엔진을 수리한 게 아니고 엔진에 나오는 그 계기판에 들어오는 전멸등을 깜빡거리는 그 선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 불이 이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 다 나왔다. 출발 이제 그 아가씨는 엔진이 다 나은 줄 알고 수리가 된 줄 알고 출발했겠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타고 계속 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가 이런 엔진을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 들어오는 그 선을 잘라버려 가지고 전멸등이 안 보이게 하는 이 치료다 보니까 근본 원인인 엔진이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만 진정되고 안정된 효과가 있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의 약물 치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약물 치료를 계속 받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항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HPA 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시스템, 요것도 이제 손을 보지 않은 상태, 혈액의 오염, 농도도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그대로, 이 5가지 기능이, 이 공황, 불안, 우울, 불면증은 마음이 약한 병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도 아니라 이 몸의 구조가 무너져 가지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몸에 반드시 생물학적인 영향이, 힘이 가해져야 이 병이 낫는단 말입니다. 근데 먼저 이 자율신경계의 항진, 흥분된 자율신경계가 회복되지 않고 눌러만 있다면 현대의학의 약물치료는 이 자율신경을 잠시 누를 뿐이지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흥분된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누그러뜨리고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생물학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햇빛을 봐야 되고, 또 맨발 걷기나 또 단식이나 생채식이나 풀을 뜯어먹는 이런 소나 말이나 이 초식 동물들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육식을 먹는 동물들은 아주 성질이 사납고 매섭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신경계가 흥분돼 가지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이 매섭고 이 사나운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생물학적인 상태, 단식이나 생채식을 통해 가지고 이 흥분된 자율신경계를 누그러뜨리는 생물학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약으로 또 좋은 어떤 식품으로 채우기 전에 비움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우고 채워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운다. 제가 10년 동안에 제가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움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 초식으로 돌아갈 때 이 과잉된 흥분된 자율신경계가 완화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회복되는 정상적인 회복의 리듬을 찾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장내 환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 처음에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약 3알로 시작했습니다. 알프랑 또 소화제, 뭐 한 가지 약 정도 3알로 시작했던 약이 나중에 10년쯤에는 약량이 이 약 저 약이 붙어가지고 약 봉지가 짱기지 않을 정도로 약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왜 약이 많아지느냐? 현대의학은 약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장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특히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이 마약성 이런 유가 좀 섞인 이런 약물들은 의존성이 가장 아주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에서 행복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 하는 이런 좋은 유익균,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이 서식처가 온전할 때 장 속에 있는 미주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와 장이 감정의 정보 전달, 또 불안이나 우울이나 공황이나 이 조절을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장 환경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을 강하게 써야 되고, 약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될 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2번, 3번, 5번 나중에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이유가 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을 끊을 수 없고 약을 더 강하게 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10년째 먹었을 때 약이 봉지에 안 잠겼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의 의사분은 약을 먹으라 하는데 속으로 네 같으면 묻겠나? 아니 밤양이나 양양이나 비슷해지면 내가 어떻게 그걸 먹고 앉았겠습니까? 할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단식과 절식을 통해 가지고 장내 환경, 장 속에 있는 염증, 숙변,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이 소멸될 때 우리 속에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유익균들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이나 강박이나 이것들이 서서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HPA-축,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3대 기관인데 이것이 수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특히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 있는 분들이 손끝딱이나 손끝 자극요법, 특히 이 전중혈에 눌러보면 통증 때문에 손이 오는 것도 겁이 덜덜 떨 정도로 스트레스가 그 전중혈에
혈에 몰려 있는데 이곳에 쑥뜸이라든지 몇몇 가지 자연요법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아주 누그러지면서 온화한 마음으로 그 불안증이 없어지면서 저는 이 공황, 불안, 우울, 불면증이 생기고 난 뒤에 정말 10년 동안에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 칩시다. 뒷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불안증이 있나 없나, 우울증이 있나 없나, 공황증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면의 두려움 이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정말 비참한 말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PH축 스트레스 시스템을 복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 불면증이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오염.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자율신경이 과흥분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 아시죠? 혈액순환이 늦어지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약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와 수분과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피가 머리 끝으로 몰리면서 사지가 차가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몸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축을 회복시키지 않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병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가 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저처럼 한 달 또는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몸이 회복될 것이고 저처럼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안내하고 있는 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현대의학의 약물치료와 함께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의 회복은 굉장히 빠를 것이고 안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